자, 저희가 말이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토크 콘서트 2회차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뭐 반응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 오프라인 콘서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이번엔 진짜 대한민국 이제 부동산의 심장 강남으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근처에 베가마톨에서 토크 콘서트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삼성역이니까 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그래서 400석 규모니까 저희 이제 시원됩니다. 예, 딱 맞아, 딱 맞아. 200석 정말 1분 컷이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야 이거 진짜 이러면 진짜 우리가 저기 2주에 한 번씩 공연하고 그러면 진짜 거의 주식 9천 갔을 때 그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우리가 그때 이제 900석이었죠. 900석에 정말 지겹던 거지. 가격도 올리고. 그래도 여러분들 열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400석 규모로 해서 가격도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따져보고 대관료라든지 이런 거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제 75,000원에서 가격을 10,000원 정도 할인해서 65,000원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얼굴 보고 또 이런저런 얘기 그럼요. 하는 걸로 하고 그때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피드백 그래서 뭐 이제 갑자기 왜 동현이가 노래를 하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갑자기 왜 제가 왜 노래를 해?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횟집에 갔잖아. 막서로 횟집에 갔으면 그냥 회만 먹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상한 뭐 스키다시 주고 그러면 아니 회나 주지 무슨 이런 걸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럴 수 그런 있겠네. 것들에서 이제 우리 동현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안 나오고 뭐 가수 이런 거 안 불러요. 왜냐면 부를 돈도 안 돼. 불 돈이 안 돼. 부를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수 좀 부르고 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알차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이제 8월 3일 오후 7시에 노을 티켓을 통해서 이제 예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매를 여러분들께 이제 받으려고 하죠. 다시 한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3일에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에 핵심을 찌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아주 찬사가 대단하다고 가장 현실적인 내 얘기를 또 했지. 전국을 찌르고 내가 정책적으로 조금 이제 짚어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억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 부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요. 전국 평균이 5억이니까 2배 하면 10억이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한편에서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김만 씨가 여기에 대한 그 예측을 좀 해주는 게 이거는 부담스러운데. 사후 평론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상하는 게 낫지 않아? 나는 아하. 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오늘 부동산 편으로 이제 찾아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부동산 편이 역시 우리가 이제 품을 팔면 조회수가 나오는군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가장 큰 비극은 품을 팔았는데도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더 우울할 때야. 와, 그건 진짜 최악이지. 때려쳐야 돼. 그건 때려쳐야 돼. 어쨌든 그 저기 지난번에 그 송도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뜨거운 열기. 확실히잖아.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실 우리가 이제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낫고 특히 부동산을 확실히 가서 봐야 돼. 그렇죠. 부동산은 현장이지. 맞아. 나도 이번에 이제 그 전셋집 구할 때도 느낀 게 그냥 뭐 듣는 거하고 야 거기 가면 무슨 뭐 어디래 뭐 이러는데 사실 가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가보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 로드뷰 같은 거 있잖아요. 로드뷰 보는 거하고 또 가보면 또 달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그 송도 아파트 3대장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정한 3대장 중에서 사실 어떤 거는 대장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럴 수도 여러분들 있죠. 어떤 네네. 시각이 저희랑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아파트는 뭐 3대장 시각에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송도 주민분들 사이에서는. 근데 저희가 일을 할 때는 또 협조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제 협조를 해줬을 때는 자신들의 아파트의 이제 장점을 좀 부각시키고자 그럼요.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그럼. 고발 프로 쓱 해가지고 몰래 카메라 따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허황되게 와 여기 뭐 진짜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대부분 이제 송도 아파트를 보고 나서 다 너무 멋지다고 좋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좋았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가 또 굉장히 또 멋진 아파트들이어가지고 사실 고민되더라. 그 나중에 이사 가면 그렇게 꾸며놓고 살고 싶더라고요. 세계 중에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종현 아크베이야. 종현 아크베이고 아크베이였어? 네. 아크베이하고 사실은 저기 힐스테이트 스카이가 더 스카이. 깔끔하게 이렇게 까지 깨끗하고 고민되긴 하더라. 어쨌든 뭐 나는 세 개 다 하고 싶다.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이 집 이렇게. 그러면 3주택이야. 아. 보유세 엄청나요. 부동산 전문가가 무슨 얘기야. 맞네. 중과세 대상이 되는구나. 그럼. 잠시 망각했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말이죠. 여러분들 저기 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아주 합리적인 어떤
가격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저희도 있잖아요. 사실은 적당한 금액을 받고 가서 집 구경도 하고 좋은 정보를 준다는 그런 사명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연락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그러잖아 그 저기 지난번에 사실은 저 23일에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오가고 나오고 또 현장에 또 우리 김한 소장이 갔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뉴스를 이제 김한 소장이 SBS 뉴스에 그 나왔더라고. SBS 나왔어요? 아, 잠깐 나왔었어. 그 정도야 뭐.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제 주변에 이제 김만 소장을 아끼는 분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만 소장이 이제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담아내는 화술이 너무 좀 투박해서 좀 비전문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어떻게 보면 아는 거에 비해서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저기 김종진 선배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종진이 형이 돌아가신 해철이 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야 해철이 저놈은 자기가 아는 게 10개라면 저걸 50 이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도 능력이니까 10개를 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5개면 난 한 8, 9개까지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그 화술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김 소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10개인데 한 5개 갖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게 하는. 그랬어요? 사실은 갖고 있는 게 3개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김만 소장 이제 이 약간 시니컬한 말투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오늘 근데 그때는 내가 최대한 예의를 차렸는데. 어쨌든 이제 핵심을 찌는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아주 찬사가 대단하다고. 가장 현실적인 내 얘기를 또 했지. 전곡을 찌르고 내가 JTBC 뉴스룸 또 나왔잖아. 아 진짜로? 뉴스룸에 내가 또 딱 등장하고 출연 또 하고. 아 단독으로? 네. 어. 그 정도예요. 아 그래? 네. 완전 떴어 지금. 아 떴다고 그럼 다행이네. 대토론의 최대 수혜자지. 그 누구야? 그 여자분 아니에요? 열사분? 내가 2등이구나. 수원 그 열사, 장금 열사라고. 자금 열사. 이분이 이제 질문했어요. 네, 일반인, 수원 일반인인데 손을 딱 들었는데 내용이 좋았어. 이분이 청약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총량 규제에 막힌 거야. 그래서 잔금이 왔는데 은행이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거야. 근데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 대출이 안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요즘은 전세도 못 주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자 전세 주는 세입자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아파트 단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손을 들더니 대통령한테 자기의 이 불합리함을 탁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들어도 누가 봐도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현금 다 내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면 진짜 세무조사 맞는데 어쨌든 간에 그럴 정도로 이제 현금을 내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아파트 이제 중도금 이제 대출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막혀버리고. 잔금 대출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전세를 주려고 하면 근데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근데 정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고 나서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내가 계약을 했어.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분은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대통령도 그래 그거는 잘못됐네. 우리가 잘못했네. 조치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조치하겠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맞네. 내가 아는 분이 김만 씨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 아니 어떻게 그 일반인보다도 얘기를 못해요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들었네. 그걸 인정하지. 이분이 진정성이 있었어. 막 울먹울먹대고 막 간절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간절하면 못 당해. 간절하면 나 안 간절하거든. 내가 초고가 주택 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근데 어쨌든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이제 짚어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 뉴스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 자세한 얘기는 다 했고 일단 제가 총리도 갔다 왔잖아. 대통령 총리 내 2번 토론회를 다 갔다 왔죠. 총리가 주최한 토론회도 갔다 왔었고. 그렇죠. 해보니까 총리 토론회가 낫더라고. 그건 무슨 얘기야? 일단 커피를 줘. 커피하고 쿠키하고 거마비도 줘. 총리. 근데 왜냐면 이제 그 대통령 토론회는 너무 이제 사람이 많았고. 부담 많았어요. 그 총리도 한 120, 130명 정도 오고 대통령은 140명 왔으니까 별 차이가 없지. 아니 근데 왜 저기 쿠키를 왜 안 줬지? 대통령 토론회는? 물도 안 줘요. 진짜로 왜 그러지? 물을 왜 안 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물이 입구에 있더라고. 내가 들고 가려니까 안 된대. 왜 안 되냐니까 집어 던질까 봐. 그 안에 무슨 액체가 있을지 모르잖아. 내가 뭐 그치. 염산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은 보안 때문에 아예 액체 반입이 안 되더라고. 옛날에 그 저기 있잖아. 부시 대통령이 저기 있잖아. 기자회견할 때 이라크인가
기자가 이제 신발 던진 것처럼. 그럼 맨발 벗고 가야 되나? 아니 사실은 근데 대통령 뭐 이해는 되는데 총리란 진짜 직책도 굉장히 사실은 진짜 대통령 다음에 직책인데 대통령하고 진짜 총리는 또 그런 차이가 있구나. 다르더라고.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야, 총리는 맞아도 되는겨? 그러니까 이런 커피를 주더라고. 그럼 그 안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대통령이 고안이 엄격하긴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일단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아 근데 물도 없이 그 3시간은 쉽지 않은데. 화장실도 못 가고. 아 진짜로? 그냥 참아야 돼. 야 그거 3시간 오줌 찾기 쉽지 않아. 원래 1시간 4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뒤에 또 스케줄을 잡았단 말이야. 내 나름 머리에 섰지. 방송 끝나고 토론회 끝나고 방송에 뛰면은 따끈따끈하니까 그냥 쫙쫙쫙 해서 방송을 다다닥 잡아놨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더니 쭉쭉 늘어나가 3시간 돼가지고 뒤에 방송 막 취소하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아무튼 늘어났고 뭐 일반적인 내용들은 우리 다 뉴스 봐서 다 알고 저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충남대 교수님이었나? 대통령이 질문했거든요.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여자 교수님은 20억을 얘기했는데 20억은 진짜 말도 안 되고 10억 얘기했어요. 10억. 아 그날 그 토론회에서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10억. 그래서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10억요? 아 공시가격요? 하니까 시가. 매매 가격 10억. 그럼 얼마 부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요. 그래서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러면 밀났나요? 아니 그렇지 왜냐면 10억이면 지금 서울에 아파트 중위 가격이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주장이 그거였어요. 그 중위 가격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로 해야 된다. 전국 평균이 5억이니까 2배 하면 10억이 된다. 라는 논리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 살고 수도권에 사니까 야 10억은 너무하다. 평균 이하인데 나는 안 걸려? 나도 안 걸려요. 식사. 안 걸리는데도 나는 얘기를 하지. 초고가 불합리하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며칠 전에 제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갔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뭘 했냐면 3개를 줬어요. 10억, 20억, 30억 공시가격으로. 그 중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눌러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10억이야? 골고루 다 많이 나왔어. 나는 30억이 당연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억이 한 3분의 1, 20억이 3분의 1, 30억이 3분의 1. 아 이게 각자 입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방에 2억 있는 사람은 우리 동네 10억이 없으니까 그치, 그렇게 10억도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구나. 그 여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에서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간에 그날 이제 대토론을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 전에 양도세 어쨌든 간에 중과가 이제 다시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걸로 가고 이제 사실 이제 보유세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 이런 토론을 했던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초고가 주택에서 이제 30억이냐 50억이냐 이제 결정 싸움. 그거는 이제 정해야죠. 그래서 이제 김만 씨가 여기에 대한 그 예측을 좀 해주는 게 이거는 부담스러운데. 뭘 부담스러워. 다음 주 되면 이제 뽀록 나거든. 아니야. 그래도 이제 김만 씨의 이제 실체를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전문가는요 틀리는 게 전문가예요. 그래요? 아니 솔직히 아니라 사후 평론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상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죠. 나는 공시가격 30억. 그럼 공시 30이면 결국은 한 시세로는 40억 정도. 40억 이상이라는 얘기네 시세로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거든. 왜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 내년 12월이 이제 고지서 나오잖아요. 종합부동산세. 4개월에 총선하니까 이걸 내릴수록 아무래도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저는 공시가격 30억 정도 하면 서초구, 강남구, 잠실 신축 아파트 정도가 대상이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시 가격 30억, 그러니까 시가 한 40억. 정도. 그거 제 생각인데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다음번 방송 때 세제 개편안 나오니까 이제 딱 그렇게 해서 이제 열리죠. 어쨌든 간에 공정 시가 비율을 올리는 그거는 거. 시행령이니까 뭐 소득세법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시행령을 올릴 것 같고 세제를 그러면 1%까지 재산세를 1% 올리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주택, 2주택은 그냥 기본 세율이라고 해요. 3주택 이상은 중과 중과. 두 개로 나뉘는데 그러면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까지 구간별로 2.7% 되려면 아마 과세 표준 94억 정도. 어우 초과가네 진짜 완전히. 그런데 3주택 이상이 되면 5%까지 올라가요. 5%. 보유세가. 그런데
조건이 이제 다주택은 기존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주택, 3주택 이번에 추가되는 게 초고가. 그러면 이제 40억 이상 되는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되지. 아씨 나도 이제 3주택으로 해당되나? 초고가니까 그게 아니고 초고가의 비거주 1주택 이 합쳐지면 3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이 두 가지 조건이. 네가 거주하면 봐줄게. 거주하면은 기본 세율로 봐주고 초고가인데 전세를 주고 있어? 야 너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 너 3주택으로 간주할게. 세율 중과로 부과할 거야. 이게 이번의 핵심. 그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초고가고 아무리 1주택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투기용으로 짐작되는 비거주에 대해서 뭔가 좀 손을 보겠다는데 요번에 이제 결국은 포인트가 초고가. 그러니까 40억 정도 되고 근데 되게 오래 갖고 있었지만 비거주는 그건 어쨌든 간에 그렇죠. 세금을 주겠다. 좀 때리겠다. 아. 초고가 비거주는 때리겠다. 그러면 초고가 아닌 비거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해 주잖아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까지 공제해 주는데 1세대 1주택인데 비거주다 그러면 12억이 아니라 9억으로 아하. 다주택으로 간주하는 거죠. 아하. 근데 아마 요거는 좀 올려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12억을 15억 정도로. 9억을 12억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큰 피해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초고가 주택의 비거주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강남 쪽이 요즘 좀 민감하대. 고가 아파트 시장에. 이 세금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약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못 견디는 분들은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눈치도 없어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뭐 임장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PD가 간만에 임장 한번 가보자 그래서 원베일리 한번 아이, 가보자. 요즘 뭐 환영받지 못하지. 아, 너 역시 눈치 빠르네. 아니, 왜냐면 봐봐. 김인만 자체도 원베일리에서 누구지?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거길 간다고? 원베일리에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입주자 그쪽에. 그래서 연락을 했지. 한번 보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지금 초고가 때려가지고 여기는 다 대상인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그렇지. 원베일리 같은 경우 이제 40억이라고 원베일리는 다 대상이 되지. 거의 거의 이제 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거주야. 25평도 해당되죠. 비거주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 때린다면 어우, 1년에 세금이 그래도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2배 부담스럽잖아. 지금 얼마야? 지금 원벨리도 전용 84 같은 경우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한 2천 정도 나올걸요? 그럼 한 4천 나온다는 봐야지. 1년에 4천면 사실 부담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골프장들 있잖아. 명문 골프장들 있어. 뭐 트리니티, 뭐 CJ 나인브리지, 뭐 옛날에 남부 뭐 해서 있어. 근데 이제 회원권이 막 몇십억씩 하잖아. 근데 거기가 몇십억씩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이제 골프장들이 시설이 좋고 다른 데는 티오프가 7분 티오프야. 근데 거기는 8분, 9분 티오프야. 그 1분 차이가 엄청나. 그러니까 티오프 시간이 짧으면 앞에 내가 그 홀을 갔을 때 아직도 안 치고 있거나 혹은 밀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프라이빗하지가 않은 게 저 사람이 보여.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안 보여. 홀과 홀 간에 이동해서 사실 그 앞에 치는 사람을 거의 못 봐요. 근데 그런 데가 손님을 덜 받잖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싸지. 다 손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회원들한테 1년에 5천만씩 또 받아. 아, 5천만 원. 5천만 나중에 원. 돌려받는 돈. 아니, 소멸성으로 돈을 주는 거야. 5천이나. 어. 그러면 거의 골프 회원권 내는 돈만큼이 없어지네. 아파트를 아니, 가지고 있다는 왜냐면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 뭐 요즘 뭐 체도익 학비가 비싸고 저저저 이런 얘기 하잖아. 네. 1년에 체도익 학비가 5천에서 6천이에요. 그때 교육비니까. 그러니까 교육비잖아. 근데 이건 교육비로 들어간다 쳐. 아파트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돈 있는 사람도 4천 정도씩 낸다고 하면 그 전용 팔사잖아. 네. 예를 들면 진짜 막 50평 이러잖아. 그럼 거의 5, 6천씩 내야 되는데 그거 당연히 아깝지. 와, 엄청 아까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나중에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도 안 되니까. 아, 그렇지. 아니, 필요경비 인정이 되면 그것도 또 약간 나는 웃기는 좀 거지. 해줬으면 좋겠어. 높게 받는 대신에 필요경비 정도는 인정해줘야지. 약간 뭐야 미리 적립 스타벅스 카드 적립하듯이. 아니, 근데 그거는 이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은. 기조하고는 안 맞지. 안 정책 맞잖아요. 기조하고는 안 맞지. 안 맞잖아. 근데 내는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렇게 따지면 나 마찬가지인 게 나 보험료 한 550 의료보험? 내. 550 낸다고. 거기다가 저기 고마워요. 있잖아. 550 내고 있잖아. 국민연금 딱 60몇만 원 내. 한 600 넘게 낸다고. 의료보험은 진짜 많이 내. 많이 내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제가 어떤 뭐 정부 정책하고 뭐 이런 게 떠나서
어차피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아까워하면 어떡하냐고. 나 의료보험 또 병원 많이 안 가는 사람은 나중에 좀 뭐 보너스라도 줬으면 좋겠어. 안 억울한가? 아니 뭐 어떻게 내야지 어떻게. 아 내도 아 너는 10년 동안 병원 안 갔구나 골드바 하나 줄게 이런 거 그러니까 정책을 그런 식으로 좋잖아. 조세 저항도 줄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뭐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정책이 이제 언제쯤 발표가 돼요? 다음 우리 방송 때는 세제 개편안 나오니까 그때는 확실히 그때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김 소장이 송도로 이제 재미를 봐서 한숨은 돌렸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제 부동산 끌어갈 것인지 왜냐면 이게 진짜?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약을 치잖아 약을 치면 치고 난 다음에 또 떨어져 그러니까 또 약을 치는 거야 그런 야 것처럼 그거는 농약이 중독될 수 있어. 너무 자주 치면 그게 껍질 속으로 스며들거든. 그 너무 자주 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다음번에는 어떤 걸 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다음번에 그러면 우리 임장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좋은 어떤 뭐 제안을 좀 재밌긴 주시면 하잖아요, 제안을 주시면 저희도 이제 가서 김만 씨가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먹방과 결합한 우리가 한번 콘텐츠를 한번 좀 맞네. 본인이 식당을 한다, 고깃집을 한다 이러면 우리 한번 불러주면 좋겠네.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근데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 우리나라가 특히 좀 강하지. 왜냐면 물론 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 그래서 나는 맨날 인천 얘기하고 김포 얘기하고 일산 얘기하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사실 그냥 그 지역을 얘기하지. 뭐 우리 아파트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그건 그렇더라고. 나는 사실은 저기 뭐 아파트 집값이 나한테 그러는 거. 왜 아파트 집값을 얘기하고 그러니? 우리 동네 사람이. 그래서 야 치면 다 나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왜 저기 있잖아 무슨 지금.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걸 왜 왜 얘기해서 네가 얘기하냐 얘기하냐, 동네 이거야. 주민들이 그 가격을 모를 리가 없는데. 참 답답한 얘기하고 있어. 아는데 왜 얘기하냐가 그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 남도 우리 아파트 좋은 줄 알아서 더 높은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얘기해서 다 알게 됐지 않냐. 뭐 그런 거야. 그럼 우리 다음부터 높게 얘기해 주자. 좀. 아니 그래서 근데 김만 씨는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은 없고 그냥 일단은 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항상 물 흘러가는데 살아야지 뭐. 내가 대토론에 나갈 줄 알았나? 발언 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손을 들으래.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앉은 교수님들은 다 손 안 들었어. 내가 30년 된 교수인데 손을 들으라고. 그래서 나는 계속 손 들었지. 나 그런 안 시켜주더라고. 한 2시간 동안 손 들어도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 왜 안 시켜줬지? 다 손 들어. 서로 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줘요 하니까 누구를 시켜줘야 되냐고. 그래서 안 하다가 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 김구라 경제연구소 덕분입니다. 왜? 댓글에 기념만이 발언권 줘라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기령 대변인이 웃으면서 날 보고 웃으면서 댓글에 기념만 대표 발언권 줘라는 게 너무 많아서 한 말씀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말을 버벅댔냐면 난 포기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많이 댓글이 있어서 한마디 하라니까 순간 당황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횡설수설했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니 김만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초반에 저렇게. 자포자기하다 갑자기 발언권을 주니까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했지 뭐. 근데 참 거기 이제 그 사회를 보신 그 대변인 그 안 대변인이 사실은 그 김인만 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김인만 씨를 알았을 수도 있는데 왜 지목을 안 했지? 아껴뒀나? 나중에 비장의 카드로 쓰려고? 약간 쓴소리를 할까봐 그랬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했는데 뭐. 그래서 그 신한투자증권에 오신 분은 그분이 사실은 2등이야. 펠다르크가 1위, 그 양지영 위원이라 그분이 2위, 내가 3위인데. 점점 밀리네. 밀리지. 난 솔직하니까. 왜냐면 사실 내가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거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가 뭡니까? 집값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잡는 겁니까? 아니면 뭘 하고 싶습니까?를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양주영이가 먼저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하려는 거 뺏겼다 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횡설수설 내가 막 얘기를 했지. 김만 씨가 어쨌든 지난주에 가서 뭐 또 의견을 또 좋은 의견을 냈다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정책이 이제 발표되는 거 보고 거기에 대한 또 얘기들을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근데 조직 어떻게 검사, 됐어요? 조직 검사 뭐 아무 이상 없지.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괜히 있더라고. 했네. 아프기만 하고. 괜히 한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있어요. 전립선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PSA 수치가 바이블이야. 근데 나는 PSA 수치는 정상이야. 근데 위치하고 모양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전립선이 크면 약간 염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모양이 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해서 학교에서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만. 왜냐면 일단은 그 항문 쪽에다가 내시경 같은 걸 넣어요. 근데 옛날 내시경은 두꺼워. 요즘 얇잖아. 그나마 근데 그거는 두꺼워. 왜냐면 거기다가 이거 있잖아. 채취 총을 집어넣어. 그래서 초음파를 이렇게 쓱 봐. 그럼 전립선이 이렇게 있잖아. 거기다가 총을 쏴. 총을 6방씩 바늘을 착착착 해서 6방을 자 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냐 그걸로 해서 조직을 떼어내려고 떼어내는 거야. 짜릿짜릿하겠는데? 야 근데 그걸 하면 어쨌든 립선에 상처가 나잖아. 왜냐면 이런 데서 하면 상처가 나잖아. 상처 나지. 근데 여기는 피부지만 립선은 혈관이 더 많아. 그래서 피나네. 혈뇨를 한 달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철변도 한 달을 봐. 길게는. 근데 나는 노혈뇨, 노혈변. 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만큼 회복력이 빠르고 지혈이 잘 되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구만. 이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